요새 OTT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가 열연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화제작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송혜교 씨가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 피해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 가해 학생들에게 성인이 된 이후에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잠깐의 학교 폭력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요즘 학교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모실 손님은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양팔 걷어붙이고 나서신 분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분 별명이 깐부 아니고 깐초 선생님이시라고 하거든요. 자, 학교 폭력 예방 전문가 임민식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게 선생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이거 참 네. 아유, 머리를 파르르하니 깎으셨네요. 네. 네, 네. 이 저희가 별명을 막 소개해드렸어요. 허락도 안 받고. 예, 제가 학교에서 학생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 학생부장이면 옛날에 저도 이렇게 뭐 선생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무서운 별명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라고 고민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삐좀 말을 못하다가 깐초요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때 제 별명이 깐초. 느낌이 예, 나고 선생님. 이게 이제 버섯 모양의 이 초콜릿 과자 그죠. 이름. 그 안에 초콜릿 네. 소백드나. 근데 네. 선생님 혹시 과목이 체육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다들 제 과목이 체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느낌이 좀 예, 그래서. 느낌이 조금 저는 느낌 아니까.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과학교사예요. 오, 예. 진짜요? 이런 반전 매력이. 학교 갈 때 학생부장 선생님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어요. 저희 때 학생 주임 선생님 별명은 백파이거였거든요. 백파이거. 백파이거. 흰머리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셔서. 그럼 학생들하고 친한 학생부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웬만하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조금 놀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이제 교문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치마가 잘리 뭐 그치. 이렇게 이야기 지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아침에 등교할 때 아이들 기분을 나쁘게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의 시작을 선생님한테 혼나고 시작하면 그 아이가 하루가 억수로 힘들어질 건데 억수로 힘들죠. 억수로 힘들죠. 억수로 힘들어질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웬만하면 지적보다는 예,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에요. 예, 제가 선생님 이렇게 딱 계시고. 서 있고 학생. 네네. 네, 오면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네. 또 이제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또 부적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 격하네요.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안기거나 막 하이파이브 하기가 안 해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그쵸. 좀 삐죽삐죽거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어제 어땠니 뭐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일상을 조금 관찰하면서 한 마디씩 하다 보니까 아침이면 쉽게 와서 안겨요 애들이. 남학생만 안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남학생만 안고 여학생은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죠, 가방을 그렇죠. 이렇게 톡톡톡 네, 쳐주거나 네, 예. 가방을 쳐주거나. 네. 아니 선생님이 계신 학교는 학교 폭력이 제로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저희 학교가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제로 학교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 상격중학교는 학교 폭력 제로 학교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소규모 학교인데 전교생이 한 2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인데 한 해 학교 폭력이 30건. 그리고 많네요.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안 그러면 음주를 하거나 밖에서 나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해 한 40건, 50건씩 되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네. 예,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은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조금 관찰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함께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처음에는 놀아줬어요. 좀 놀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장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학교 폭력 제로 학교가 됐어요.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렇죠. 혹시 학창 시절에 뭔가 비슷한 아픔이 있으셨- 예,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었어요. 보기야 지금 이를 보면 덩치도 좋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밀고 피해는 당하셨을 절대 것 안 같지 당하죠. 않은데. 그런데 중학교 때는 좀 왜소했어요. 좀 몸도 많이 말랐고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부산에 살다가 중학교 2학년에 대구로 전학을 갔었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같이 해준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친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씩 이제 자기 집을 조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과는 정반대 방향. 예, 그래서 걸어서 가는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1시간 거리를 매일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신주머니도 주고 되고 자기 가방도 주게 되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친구 거니까 제가 들어주고 도와주니까 친구가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해 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이 되었는데 조금씩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괴롭힘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그러네요. 예. 그 가스라이팅이 오묘하게. 네. 보통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네. 내 판단력도 잃게 되고 그 어린 시절에 진짜 힘드셨겠어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15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이제 그 친구 대문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많이 살았다. 예. 15살이. 15살에 너무 많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청소년기에 그 깊은 상처를 받아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유받은 후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그런 선생님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러게 싶어요. 말이에요. 그래도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없애기까지는 또 선생님만의 어떤 특별한 노력과 비법이 있으셨을 텐데요. 다들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1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학교 폭력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맞물려가는 바퀴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나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을 제로로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어떤 때보다도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그 비법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보기만 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뮤지컬도 직접 만들고 이모티콘도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막 참여를 많이 유도하신다는 거죠.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방 교육은 없었고 없었죠. 그래도 김소리 씨 다닐 때 뭐 영상도 보고 뭐 맞아요. 그랬나요? 시청각 자료 보통 틀어줬던 것 보통은 같은데. 보는 게 교육이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중에 최고로 많이 하는 활동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만든 자료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만든 자료를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지루한 시간이 돼요. 이게 또 공감도 잘 안 되고요. 그치.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자료에 하지 마. 그치. 그리고 너가 이거 했을 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방 우선의 원칙이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폭력 예방에 이렇게 좀 앞장서기 시작했었고요. 뮤지컬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뭐 합숙 훈련을 한다거나.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특이하게 뮤지컬이라 하면 이제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그쵸. 네. 예, 그리고 끼가 많은 친구들이 그럼요.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게 뮤지컬이잖아요. 네. 저는 좀 고민했어요. 이거 학교 폭력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에 그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얘들하고 오래 놀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오래 예, 놀아줄 수. 오랫동안. 그래서 애들하고 놀 수 있는 오랫동안 놀 수 있는 게 뮤지컬인 거예요. 연습을 오래 연습을 해야 하니까.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극단 반창 저희 이제 아이들 저희 뮤지컬 동아리 네. 이름이 극단 반창고예요. 반창고. 반창고 동아리인데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반창고. 네, 이름 잘 이름 지었다. 좋네요. 네, 반창고 동아리인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저희 동아리 아이들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 예, 그리고 학교 폭력 간신군 아이들, 예, 그리고 또 이제 복지 대상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좀 뽑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과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 애들이 뭔가 즐길 일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 재능 없는 아이들이 아닌 것 같던데. 아주 잘하던데 응. 시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네네. 되게 잘해요. 반창고 그룹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둘러야 해 멈추면 안 돼 매달리기는 한 세상 그리고 또 뛰어지나 온 길은 아직 그 자리 인생은 무엇보다는 제법 훌륭해요. 열정을 이용하여 춤을 추라 말하고 웃음을 함부로 긍정하는 히말라야 고기처럼 쌓이고 쌓이고 오늘도 이렇게 친구를 해 해야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서둘러야 해 멈추면 안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애들이 꽤 잘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예, 저희 토요일마다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8시에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1시까지 이렇게 매주. 제가 시작하고. 궁금한 거는 그럼 선생님의 네, 가무 춤하고도, 실력이 상당하신 건가? 저희가 보기엔 거리가 좀 멀어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아, 예. 제가 이렇게 춤추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안무 이게 그래요? 선생님도 네. 계시고. 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감사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 노래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춤도 지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네. 뮤지컬은 알겠고 이모티콘은 뭐예요?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은 사이버 공간에서 요새 사이버 폭력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폭력 사안 중에 사이버 폭력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 사이버상에서 학교 폭력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막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맞아. 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맞아.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데 네. 이게 글로는 기분이 좋은지 그쵸. 나쁜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 봐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모티콘을 그렸어요. 오, 잘했다. 이거는 선생님 얼굴인데. 그렇네요. 모델이 선생님이세요. 아, 귀여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화나려고 해. 감정을 되게 너무해. 귀엽게 표현하네요 이모티콘이. 야, 이거 잘했다, 애들이. 저 어떻게 받아요 이모티콘? 그러면- 저도 받고 싶은데. 예, 저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버상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조금 이렇게 기업에 이제 그거 이제 제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등록은 아직 뭐 안 된 상태예요. 그 메신저 카땡 회사에서 좀 받아주면 해주지. 좋겠다. 그러니까요. 무료 배포 좀 해주시면.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이미지 파일로 네.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아하.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뮤지컬과 이모티콘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제로로 만드는 학교폭력 제로 비법 두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포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학교 가기 전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예. 이게 이제 3월, 4월 되면 학교 네. 폭력 사안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3월, 4월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안을 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비포스쿨인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다 네. 보니까 3월, 4월에 얘들이 서로 감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초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동질 집단,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동질 집단 아이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이지 집단 아이들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아이를 알아가는 부분을 좀 부수고자 이렇게 비포스쿨을. 그래서 예.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탕수육을 다들 좋아하실 텐데. 네, 전문하죠. 저희 탕- 전문이에요. 네. 예. 네. 탕수육을 드실 때 부어 먹는 분과 찍어 먹는 분이 찍먹, 있어요. 예. 부먹. 혹시 여기 저- 부어 먹는 사람? 전 찍먹이야. 저도 찍먹. 요렇게. 먹파 찍먹파. 예,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쟤는 내랑 같은 성향이네. 그러네. 좋아하는 게 같네. 요 활동을 다 하고 나니까 끝나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세 네.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예, 그래서 야, 너 그 연예인 좋아해? 나도 좋아해. 너 그 노래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렇게 예.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다. 간단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학교폭력 제로로 만드는 세 번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제도의 문제점도 잘 아시겠죠. 현재 학교 폭력 문제가 조금 이렇게 문제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사안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보고 서로 이렇게 중재하고 사과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바로 사안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심의를 받고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재를 하지 않고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이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가해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 이렇게 좀 놀거나 학교에 오기 싫어하거나 수업을 잘 듣지 않으려는 아이들한테는 이 징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학교 안 가도 학교 오지 마 되니까.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뭐 봉사로 가니까 학교 안 와도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갔다 와서도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계속 가해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가해 학생들은 또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시키진 않았지만 좀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잘못하다 보면 갈등을 또 키울 수 조정할 있는 수 있죠. 부분이다 네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폭력 사안이 딱 발생하면 그날 학부모님들 다 불러요. 바로. 네. 예, 전화로 절대 소통하지 않고요. 조금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하고 학부모님들끼리 이야기를 조금 나눕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피해 학부모님들도 그러면 가해 학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의 장을 좀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피해 학부모님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해요. 그치. 네. 또 가해 학부모님은 듣다가 죄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 학생 또 부모님이 사과를 하니까 동달아 사과를 또 해요. 미안합니다. 그럼 피해 학부모님은 그 사과를 또 받아주세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피해 학생이 사과를 하니까 가해 학생이 사과를 하니까 피해 학생 학부모님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 너도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라고 덩어리에 뚫어주고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더 배워나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가슴의 응어리를 제거해야 비슷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 근데 사실 아이들끼리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상대 부모님을 마주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조금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할 때 이제 싫어요 하시는 부분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번쯤은 그 서로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피해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형들을 그렇게 모셔서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우리 애는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애는 이제 그럴 리가 중재자가 중재가 필요하다는 필요한 말씀이죠. 거죠. 네. 네네. 아무튼 그 학교 폭력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또 아이들 자존감 높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선생님의 마지막 학교 폭력 제로 비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겐 한 번 더 표현하고 한 번 더 안아주십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건 학교 안에서의 일 그리고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학교만이 그 책임을 떠안는 게 아니라 네. 조금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과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학교폭력 관심군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아니라 집에서 관심 못 받고 뭐 부모와 소통 안 되고 어디서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을 때 노출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저는 이제 좀 아까 전에도 등교할 때 안아준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조금 안아주려고 해요. 네. 예. 선생님이 안아준다 그러면 안겨야지 뭐 이거 뭐안 안길 수는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디서 그렇게 계속 사랑이 나오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다 품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었는데 교사가 되기까지의 좀 과정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네. 집단으로 모여 있는 학교였어요. 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소통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가정에서 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피해 학생이었지만 정말 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런 친구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교직에 올 수 예.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그 같아요.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선생님도 가정이 결혼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아이도 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 열심히 하시면 가정에서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예, 뭐 아기가 아빠 언제 와가 이렇게 조금 입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와이프도 저랑 함께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해요. 네. 또 학교 부적응하는 친구들을 좀 상담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요. 이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우리 자기 학교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또 이제 경험해서 이렇게 또 서로 비슷한 소통하다 분이 보니까 만나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맞네요. 듬뿍 받을 아이들은 최소한도 맞아요. 사고는 안 친다고. 네. 사랑을 듬뿍. 선생님 줘요. 자녀분은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송혜교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도 복수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또 마음 아팠거든요. 이 복수가 없으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응어리를 제대로 풀어줘야 풀어줘야 되는데.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피해 학생들이 꾹 담고 있어요. 그 제대로 된 사과가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해 학생 친구들은 그냥 징계받고 끝나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피해 학생의 그 마음의 엉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 대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도적인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한 관심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뭐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푸른재단이라는 네. 기관에서도 지금 전국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뮤지컬 같은 것도 그런 네. 일환이고요. 네. 일단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어주는 영상을 보는 건 아이들은 그냥 공급자예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참여하다 보면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내가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주체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주체자가 되고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자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쳐 주는 선생님과 아울러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선생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사랑 많이 나눠주세요, 선생님. 네,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릴게요. 대구 산기역중학교 임민식 선생님이셨습니다.